경매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못 받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경매를 처음 했을 때는 낙찰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땐 시세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입찰이 많다 보니 저도 매번 등수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했길래 낙찰을 받고 수익도 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는 이유 단순합니다. 그 물건을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0명 중 9명은 권리 분석에 문제였고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의 아파트만 봅니다. 그러니 경쟁률이 무려 10대 1, 20대 1 치솟는 거죠. 이런 물건은요, 낙찰이 되어도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경매는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경쟁자가 많이 몰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들 몰려드는 물건만 쫓다 보면 결국 시간과 에너지만 빠져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크게 배웠던 일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하나를 봤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벽에 얼음 기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서 바로 넘겼습니다. 근데 그해 연말 어떤 경매 성공 사례 발표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건이 딱 나오더니 낙찰받은 분이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아,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애매해서 넘긴 물건 중에 돈이 되는 게 있구나. 그날 이후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수들은요, 대놓고 좋아 보이는 물건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지나치는 조금 애매하고 낯선 물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층 같은 거요,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1층이 필로티 구조예요. 그것도 언덕 위라서 사실 3층 높이예요. 햇빛도 잘 들고요, 이런 물건 1층 핸디캡이 거의 없죠. 대신에 경쟁은 낮습니다. 그럼 낙찰 확률은 훨씬 올라가죠. 결국 남들이 안 보는 경매 물건이 돈이 된다. 이게 경매의 핵심입니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공장 많죠? 근데 여러분 뭘 보세요? 거의 다 아파트만 보죠? 그게 문제예요. 남들이 다 보는 걸 보면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저도 처음엔 뭘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토지였습니다. 토지를 보면 진짜 신기해요. 권리 분석할 것도 없고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진 물건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왜요? 대부분 잘 모르니까요. 저는 그게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단독주택, 상가, 공장까지 전부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부동산의 뿌리는 토지거든요. 건물은 토지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토지 공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헷갈렸습니다.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에야 알지만 강사들이 말하는 토지 지식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처럼 이론 위주라는 걸요. 현장에서 써먹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도로예요.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접도 요건만 봐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마다 다 다르게 보거든요. 건축법에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다른 요건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는 빌라를 지으려면 폭이 5m 이상인 도로가 필요해요. 또 도로법에서는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되면 도로가 있더라도 맹지예요.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합니다. 도로를 볼 때는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 도로법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도로 말고도 그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여러 법에 걸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식 공부로는 토지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각 항목별로 그룹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머리 아플 거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 끝낼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남들이 다 보는 물건은 수익이 없고 남들이 안 보는 물건이 돈이 됩니다. 사회에서는 남들과 어울리는 게 좋죠. 하지만 경매에서는 외로울수록 돈이 됩니다. 입찰자가 10명, 20명 몰린 물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경매 법원에 갔을 때 단독으로 낙찰받는 분 있죠? 그분이 낙찰받는 물건이 뭔지 보세요. 그게 돈 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토지 공부예요. 토지는 팔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 토지 공부는 필수입니다. 토지가 없는 부동산 있나요? 아파트도 대지 지분만큼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 공부에서 토지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안 보던 물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토지를 알아야 어떤 단독주택이 좋은지, 어떤 건물이 좋은 건지, 어떤 공장이 좋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토지 공부가 필수인 거죠. 에이, 그래도 아파트가 제일 낫지. 맞아요. 익숙하니까 편하죠. 하지만 경매는 편한 게 돈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쉬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시장, 그게 진짜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의에서 다루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죠. 경매에서 기술적인 건 차근차근 쌓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를 보느냐,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토지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알아야 좋지 않은 물건을 걸러낼 수 있고, 토지를 알아야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그 길을 계속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물건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사례 영상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